네, 오늘 토크웨이에서는 전 부여군 부군수셨던 유흥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제2의 인생으로 정치를 시작하시고 요즘 고향인 청양에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시고 계신 정치 신인이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청양에서 태어나서 청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청에서 79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충남도청에서 공무원 우수공무원으로 발탁이 돼서 도청에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에 전입되어서 실무자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논산시 연산면장을 2년 가까이 하다 도의 각종 팀장 또 여러 가지 보직을 거쳐서 도살림을 총괄하는 예산 담당관으로 근무까지 하면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한 다음에 마무리는 부여군 부군수를 2년 하면서 지방행정이 꾸시라고 있는 여러 업무를 읍면에서부터 도청까지 9급에서부터 3급까지 골고루 40여 년간 행직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고향에서 지금까지 공직 경험을 노하우를 살려서 청양군을 발전시키고자 행정 경험 플러스 또 청양 군민의 애환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몸민관원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군민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력을 79년 청양군청에서 시작하셨어요. 맞죠?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다 보니 좀 주마등처럼 지난 날들이 다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네, 돌이켜보면 본인 어땠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에게 혹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점 만점에 얼마를 준다, 100점을 준다, 50점을 준다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을 후회하지 않고 여태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한봉 헌신봉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는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 일해 오시다가 정치로 길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럼 가족들의 반응이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청양군을 경영하고 청양군민을 애환을 함께하고 청양의 미래를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날을 설계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40여 년간 읍면동, 군청, 도청의 공직 경험을 노하우의 행정가로서 그거와 또 제가 지금 열심히 청양 군민을 농민, 그다음에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 또 산에서 산약초 캐는 분, 또 뭐 두부 만드는 분, 특약하는 분 여러 분을 이렇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애환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애환을 담아서 목민관으로서 행정과 플러스 군민을 잘 아는 목민관이 결합이 되면은 좋은 행정을 펼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가족들을 제일 첫 번에는 그런 분은 이해는 못했는데 지금에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묵묵히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계시던 덕목에 더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조금 더 큰 활동을 하시는 걸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이어서 또 좌우명이 좀 상당히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평소에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접인춘풍, 역지사지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꼽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이 접인춘풍 역지사지란 그 뜻은 말 그대로 직역으로 말씀을 해석을 드리면은 사람 대하기를 봄바람처럼 살들살들은 따뜻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는 상대방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역지사지 부문은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부능이 아니고 참 빈능해서 조그만 농사를 지신 분이 있는데 남에게 피해가게 하지 말라. 항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어머님 말씀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공직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고 제가 도에서 도 살림을 총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산 담당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수석사에 설정 스님, 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역지사지 이다가니 갑니다. 접인춘풍. 도 살림을 하려면은 도민을 대하고 도청의 그 공무원들을 대할 때 향시 봄바람처럼 상대방 입장에서 재연을 배분해야지 도가 이쁘다고 더 주고 덜 주면 안 된다. 그걸 써주시면서 이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좋겠다 해서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지금까지 접인춘풍 역지사지 신념 아래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대통령 표창을 2번씩이나 받으셨잖아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으셔서 이게 그렇게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오신 덕분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지사 표창, 또 내무부 장관, 지금은 행자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은 2014년도 또 2018년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감사장 또 우리 경찰청장님으로부터 감사장 등 다수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작년도에 공무원에게 최고 영예인 홍주 근정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부군수님 청양이 고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청양에서 시작하시고 다시 청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이제 청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모든 지역사회가 그렇지만 청양이 유독 고령화 문제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미래가 장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도 간혹 들려요. 이런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양이 고령화돼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을 비롯한 228개 지방자치단체 또 17개 광역시도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에 따른 국가정책, 지방정책이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청양군을 말씀을 드리면은 청양군 인구가 지금 3만 500명 정도 추정되고 있어요. 그 중에 65세 이상 노인분이 1,500명, 34.5%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 기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고령화 사회에 전입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청양에 계신 그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노인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이 취미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그 특성에 맞는 취미를 살려주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게이트볼을 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등산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분은 조그만 공예 일자리를 하면서 소득 향상도 하고 또 공예품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아울러 또 농민에게 맞는 그 복지 혜택 차원에서 기존에 그 마을에 경로당이 마을별로 자연부락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도 그 노인에 맞는 맞춤형 그 운동기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 건강 환경에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맞춰서 해주면은 그 고령화 드시는 분들이 청양군이 참 어느 자치단체보다 어느 마을보다 쾌척하고 좋은 복지를 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양군의 고령화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것이 인구 감소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청양군에서 가장 고민하고 청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청양군 인구는 1970년도에 12만 있었습니다. 12만 명. 그런데 현재는 3만 500명입니다. 그러면은 올 연말 안에 청양군 인구가 3만 명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양군의 인구 유출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또 기능기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성이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군, 또 아동이 친화적으로 학교 다니며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는 초, 중, 고 학생이 1,08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수업료는 물론이고 교통비, 간식비 이런 것들을 그 학부모님과 협의해서 부담이 없도록 해주고 더군다나 그 청양에서 대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여러 가지를 복지 혜택을 주면은 좋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진 부모 여자분들께서 청양이 살기가 좋아, 아이들 키우기가 좋아, 그러면은 청양으로 올 것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청양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타 시군에서 서울에서 청양에 가면 일자리가 많네, 살기가 좋아, 환경도 좋고 청정지역이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청양 군민은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양은 청양 특성에 맞게 특화해서 청양을 갖고 오면은 전국에서 청양은 옛날의 명성 12만 이상을 되찾고 앞으로 기수 아름다운 청양, 살기 싶은 청양, 건강한 청양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양의 브랜드화, 마케팅에 앞장서시겠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6월에 1인 시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수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신 건데요. 청양에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조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셨나요? 그 말씀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청양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몰라서 청양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자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후쿠시마 원전이 진도 6에서 9의 지진과 함께 해결료가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주변 한반도를 비롯해서 태평양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을 계기로 해서 올림픽으로 승화시켜서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성장을 해야겠다 해서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4일서부터 8월 3일까지 올림픽을 유치하게 해서 지금 방금 끝났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11주년이 후쿠시마 원전이 11주년이 되는데, 지난 5월 30일에 KBS 프로그램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한국에 온다, 그 방영이 있었어요. 그 방영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울릉도 군민, 또 부산 시민, 여수, 충무시 이런 데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 반대 시위를 강력하게 규탄 대회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오염 방지 결의안도 채택하고 인천, 강화군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내륙에 있다 보니까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은 물고기가 기형아되고 사람이 먹으면은 사람이 임신을 하거나 뭐 하면은 기형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성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청양 군민에게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리고 해서 제가 그 1인 시위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예. 요즘 일상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군수선거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경쟁에 뛰어드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보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진짜 간절한 마음과 진심으로 행동으로 군민을 한 분 한 분 다양하게 만나고 있어요.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산에서 약축해시는 분은 약축해는 사람들 만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애완이 뭔지, 그리고 청양군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던지, 또 멜론을 심는 농가는 어떻게 하면 멜론값이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또 구기자 농사 짓는 사람은 청양 특산물인데 구기자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한참 이슈되고 있는 이 청양이 그 특산물인 고추값이 지금 불만족하고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비싸요. 네. 고추가 지금 농협에서 600g 한 개를 11,500원씩 수매를 결정했다. 11,000원대로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1,300원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청양 군민들하고 함께 올 수 있고 호흡하고 하면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만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공천 전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표창 관계 말씀드리면서 진인사 대천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으로 군민을 진심으로 섬기고 또 감동시키고 청양군 비전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은 군민들께서 당연히 저에게 청양 군수로서 청양을 이끌어간 행정가와 국민의 애환을 겸비한 목민관으로서 잘해라 공천을 주리라 믿습니다. 예. 끝으로 청양 군민들에게 한 말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청양군은
충청남도 15개, 15개 시군 중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나 재정 자립도로 보나 인구 면으로 보나 가장 낙후되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살림을 예산 담당으로 도살림을 총괄한 그 노하우 40여 년 행정 경험과 군민들의 애환을 충분히 읽고 결합이 되면은 좋으신 청양군정이 펼쳐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쾌척하고 아름다운 청양, 건강한 청양, 행복한 청양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청양 군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그 목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주실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의 이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저는 앞으로 훌륭한 행정가로서 군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목민관으로서 청양 군정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보듬을 수 있는 목민관이 된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최선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